그래서 꼭 한 1시간 넘게 하니까 꼭 영상을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그래서 과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태링을 위해서 잠깐 보면 맨 앞에 차례 부분 있죠? 경로 수족을 얘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는 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대쟁표 부분은 사실 좀 순열을 배우고 나서 해야 돼서 그 부분만 좀 제외를 해놨습니다. 자, 정답을 좀 맞출게요, 여러분들. 정답 맞추고, 이 교재 여기 보시면 앞에 개념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석 베이스예요. 근데 이 앞에 그 개념이 그 중요한 건 아니야.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거를 아주 잘 써야 돼요. 나중에도 이거는 꼭 경험수 파트 들어갈 때는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1 돼서도 뒤적뒤적해서 옛날에 필기해놨던 거 도움 되게끔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 저번에 약수에서 어. 수업이랑 했었잖아요. 그 배수 판정법 있잖아요. 그 배수 판정법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그냥 풀게 했거든요. 선생님 안 알려주신 거를. 그래서 그런 거 붙여서 해줄게요. 사실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볼 건데요. 자, 일단 정답을 맞출게. 여기 이제 페이지 8쪽에 정답을 좀 맞춰놓고 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추가적인 그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은 더 덧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4, 2, 5, 2. 참고로 뒤에 빠른 정답 있어요. 뒤에 빠른 정답까지 넣어놨습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그 뒤에 정답은 있어. 그 다음에 5번에부터 3, 1, 3, 2. 3, 1, 3, 2. 자, 그 다음 9번에 3, 3, 3, 1. 3, 3, 3, 1. 자, 그 다음에 2, 4, 4, 2. 그 다음에 1, 2, 4, 5. 이거 이거 대진표구나. 자, 그 다음에 5, 1, 3, 1.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4, 4, 5, 4. 요거요.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페이지 8쪽에 질문 있는 친구. 앞쪽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도. 자, 틀리지 않았어도 이건 좀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싶은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8쪽에 질문 없나요? 자, 그 다음에 9쪽 질문이야. 8번? 저희 7번. 자, 잠깐만. 5번 질문. 6번? 7? 8? 오케이. 여기는 조금 헷갈렸구나. 그 다음에 9번, 10, 11, 12, 그 다음에 13, 14, 15, 16, 그 다음에 대중점 빼고 21, 저 함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죠? 22, 23, 24, 그 다음에 25, 26, 27, 28, 27, 28.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6번부터 봐야 되겠죠? 6번부터. 테리나, 테리도 같이 보는데 여기에 있는 유형 말고도 선생님이 필기해준 게 지난 시간에 또 이것저것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을 봤으면 하는 거예요. 뭐 시간 지나서 봐도 되니까 다음부터 빨리 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6번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 문제에 있어서 그 쌤이 지난 시간에 또 다양한 형태의 경로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6번은 무엇이냐?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정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도록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 뭡니까 조합을 활용해야 되는 형태, 그러니까 뭐 순열 조합종을 활용해야 되는 형태가 있고 그 그냥 노가다성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6번은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줄 건데 어떻게 정우는 잘 됐어요? 문제가 모르는 식으로 했어? 자, 여기 보여줄게요. 뭐 이제 테레비도 한번 봐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여기고, A가 여기고, B가 여기인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온다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들이 어떻게 했냐? 근데 여기 지금 이런 조건이 있죠.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B에 도착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풀 때 쌤이 항상 말했지만 경우의 수는 기본이 뭐냐면 케이스 나누기라고 했죠. 케이스 나누기. 그럼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막 무식하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 하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 생각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그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 여기 지금 A, B는 써놨으니까 C, D, E, F, G, H 수가 좀 섞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가는 거야? 이 A에서 여기 B까지 오는 상태죠. 자, 그러면 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기준을 그 지나간 길이 수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간 길의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대한 빨리 가는 형태가 있고 최대한 민기적으로다가 늦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자, 그럼 최대한 빨리 가면은 자, 첫 번째 몇 번 만에 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자, 여기서 하나, 둘, 셋이 제일 빠르죠. 두 번 만에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 만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늦게 도착한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최대한 빙빙빙빙 딴짓하고 돌고 놀다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갔다가 어차피 절로 못 가잖아? 밑으로 내려서 넷, 바로 안 가고 다섯, 여섯, 일곱 번 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 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 이게 좀 되게 노가다스러워 보이지만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인가요? 세면 되죠. 하나씩 세라고 하면 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안 틀리려면 그 정확히 써가면 좋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A에서 출발했잖아요. 어때요? 처음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 C로 갈 수가 있고 E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G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그 가지치기 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면 너무 이제 상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쌤은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A에서 C로 갔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 만에 가야 되죠. 그럼 C에서 어떻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D, B가 있고 F, B가 있겠죠. 그래서 뭐 D에 쓸 수 있지만 얘만 쓸까요? 얘가 이제 F, B, D, B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G로 온 상태는 또 어때요? F, B, H, B F, B, H, B 자, 이로 왔을 때도 어때요? D, B, H, B D, B, H, B 자, 이게 다죠.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는 6가지라는 거예요. 6가지. 자, 근데 봐봐. 4번 만에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4번 만에.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4번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차라리 아예 좀 빨리 3번 만에 가든지 4번 만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없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거는 없어요. 이거 불가. 자, 5번 만에는 가능할까요? 5번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이것도 배터리 쓰기가 쉽다니까. 배터리가 쉽다니까. 자, 정확히 써주시면 좋죠. 일단 A에서 출발했을 때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똑같죠. 처음에 이제 C로 갈 수도 있고, G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C에서 C에서 F 또 갈 수 있는 게 선택권이 2개밖에 없죠. D랑 F밖에 없어. 자, 근데 D로 왔어요. 그럼 하나, 둘. 근데 셋, 넷, 다섯에 와야 되니까 D에서 B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어차피 D에서는 E로 갈 수밖에 없고. 자, E로 갔으면 H로 갈 수밖에 없고 H로 갔으면 이제 B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A에서 C를 거쳤어. 근데 F로 내려온 상태라고 하면 바로 B로 못 가기 때문에 G로 갔다가 H로 갔다가 B로 가는 이런 루트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이 C 하나가 2가지였기 때문에 나머지 뿌리에서도 2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안 해봐도 여기 구조에서 2가지면 2가지 나올 것 같아. 그죠? 매번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완벽한 대칭 상황에서 동등한 상태로 지금 경월수를 구하는 거니까 동일한 경월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안 해봐도 여기가 2가지였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야. 뭐 좀 의심이 되면은 한번 가보면 되는데 손으로만 가볼게요. 일로 왔으면 하나, 둘, 셋 안 되니까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잠깐만. 이거 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이게 C랑 B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하나, 자, F로 갈 수도 있고 H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F로 가는 루트에서는 이렇게 도는 상황밖에 없고요. G로 오는 상황도 이렇게 해서 일로 못 가니까 이렇게 오는 상황밖에 없죠. E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바로는 못 오니까 하나, 둘 이렇게 못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2죠.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2가지씩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6번만 되냐?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우리가 짝수번 만에 도착되는 구조는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7번 만에 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7번 만에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런 식으로. 빙빙빙 돌아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불가. 자, A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이거는 동일하죠. 하나만 찝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맞죠? 하나만 찝으면 돼요. 그럼 뭐로 해볼까요? G로 가볼까요? G 기준으로. 자, A, G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7번에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은 되게 한정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잠깐만. 하나, 둘. 이것도 그냥 씁시다. G 기준으로 해볼게요. G로 왔으면은 F로 가는 상황과 H로 가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런데 F로 왔으면 어떻게든 빙빙빙 돌아서 모든 경로를 다 거쳐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더 이상의 가시가 되진 않아. 2가지라는 거죠. 얘도 얘대로 총 6가지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방식이 아닐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가지치기 쫙 넓게 가져가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 되겠다. 최단 거리만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맞고요. 자, 7번 보실게요. 자, 7번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에 연결된 도로만 있어요. 자, A 지점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P 지점은 지나고 Q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잘 봐봐. 자, 성산이. 지금 이게 3 곱하기 5짜리죠. 자, 이렇게 3 곱하기 5짜리 하나 있고.
짧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난 함수가 너무 어렵다. 선생님 한번 4번이요? 그래, 알았습니다. 자, 요거 하던 거 일단 해놓고. 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바로 한 칸 밀어서, 이렇게. 자, 요 상태거든요. 이게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고, 이거 잘 봐봐. 이게 실제 시험 같은 데서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 좀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로는 A에서 P를 반드시 가라 그랬잖아. 근데 사실 이 길찾기 이 경로 문제도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방법 총 몇 가지를 썼죠? 형사님?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실 좀 초딩 스타일이긴 한데 제일 현실적으로 쉽다고 했죠. 최단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11111 더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11111 더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면 뭐야? 기준점 집어가지고 가는 방법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쪽이라는 뭐 배우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동자 순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방식들은 좀 나중에 다시 알려준다고 했죠. 어쨌든 간에 A에서 P까지 오는 건 셀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20까지 20까지야? 근데 뭘 쓰더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런데 방법을 가급적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아. 만약 1111로 선생님 전 해봤어요. 이렇게 1111 해가지고 더하는 방법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기준점 잡는 방식은 뭐야? 이런 거예요. 자, 검은소를 이렇게 세워. 자, 여기를 거쳤다가 P로 가는 거나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이 지금 X 표시해 놨었던 지점들을 지나야지만 P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쌍은 1 곱하기 1인 거고 여기 두 번째 지점을 지나는 건 하나, 둘, 셋에다가 이것도 하나, 둘, 셋 3 곱하기 3인 거고 여기도 3 곱하기 3인 거고 여기 1 곱하기 1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는 상태, 그러니까 식을 필요로 하는 경월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A에서 P까지 갔을 때는 수를 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 Q 지점을 지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길은 또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 여기를 지워. 저거 여기 봐봐. 여기 부분만 이렇게 아예 길을 없애버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여기 지나지 말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기준점 잡으면 되죠. 여기. 그리고 111 더하기 방식을 해도 상관없죠. 둘 다 보여줄게요. 만약에 111 더하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이제 P에서 B로 갈 때 자, 여기 1, 1. 자, 이렇게 길이 있는 거야. 여기는 2죠. 이거 3. 방식 기억하죠? 여기 4.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이거 그냥 3이지. 이거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여기는 도착한 게 합쳐진 게 없어요. 0 플러스 3인 거죠. 3. 여기도 그냥 1인 거죠. 자, 이렇게 합쳐지니까 4. 합쳐지니까 7. 합쳐지니까 11이다. 그래서 이게 11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이 좀 싫다. 이거는 좀 식 세우기가 좀 그렇잖아. 자,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뭐가 있다고요? 기준점 잡는 방식도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거야. 성사가 그게 뭐예요? 쌤이 여기다 X 표시할게. 여기랑 여기. 약간 대각선적이게. 그러면 자,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1 곱하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거치려면 하나, 둘, 셋에다 또 하나, 둘, 셋이니까 3 곱하기 3일 거고요. 마지막 루트도 그냥 1 곱하기 1밖에 없죠. 경우가. 이거 다 더해보면은 1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정답은 그럼 31가지다 이러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A에서 P를 갖춰다가 B까지 이동을 쭉 하는 거니까 이게 곱해서 곱사건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값은 220이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220 아시겠어요?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겠죠. 요거는 하나의 팁이죠, 팁. 지나지 않아버리라고 하면 그 지점을 삭제시켜버리고 생각하는 게 문제 풀기 편하다. 그 다음 8번에 다음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는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해요. P 지점을 통과할 때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진으로만 갈 수 있다. 자, 이거 여기까지. 갈 수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가는 방법이었어. 이건 좀 변칙적인 사항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정도 질문했죠. 조금 좁을 것 같아서 조금 좀 지울게. 잠깐만. 8번. 지금 루트가 이렇게 돼 있어. 사실 이거 지금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이렇게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P가 한 요 정도 있네요. 여기 P.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이런 상태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죠. 사실 그냥 거라고 하면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뭐 111을 하시던, 동자순을 쓰던, 아니면 아까처럼 기준점 이런 식으로 나눠 잡아가서 이제 하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왔어. 잘 봐봐. 원래는 이렇게 왔으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가능하잖아. 지금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강제로 막아놓은 거죠. 내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계속 이렇게. 만약에 일로 왔으면 강제로 이렇게 좀 뭐 마치 카트라이더에서 뭐 밟으면 무조건 일로 방향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그 헷갈려지는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차피 이 방향을 올 때 여기를 신경 쓴다기보다 여기를. 잘 봐봐. 요 지점하고 요 두 지점에 대한 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방금 이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는 어떤 순간에 여기를 와서 여기의 루트를 거쳐야 이쪽으로 다이렉트 하이패스 통과고 여기를 거쳐야 하이패스 통과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지점들은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 있자. 이거 근데 좀 쉽게 설명을 하시려면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얘는 기준점 잡아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가 1번 지점이야. 그 다음에 잠깐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2번 지점, 여기 3번 지점, 여기 4번 지점, 여기 5번 지점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1, 2, 3, 4, 5 중에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씩 정확히 세보면 되는데요. 일단 1번 루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맞죠? 자,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한 가지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는 1 곱하기 5가 맞다라는 거야. 자, 근데 2번 루트에서 좀 조심할 게 생기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요. 방향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하나, 둘, 셋, 넷이죠. 자, 4까지 나왔어. 근데 여기서 4에서 두 개로 갈리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상태와 오른쪽으로 가는 상태가 갈린다는 거야. 자, 위로 가는 상황은 일로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상황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야. 이 상황은 넷이죠.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순간 얘처럼 하나, 둘, 셋을 못 세고 다이렉트로 쭉 이 길은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요? 정사님? 정우 이해 갔어요? 여기서 일로 쭉 뻗어서 여기서 이제 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일로 꺾는 방금 행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7이잖아요. 7. 그래서 요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 4 곱하기 7이 된다. 28가지가 되는 거죠.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였던 거. 3번 상황도 어때요? 3번 상황도 자 여기서 이렇게 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요것도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하긴 해야죠. 이거 6가지인데 6가지에서도 또 갈린다는 거야. 이렇게 오면서 위로 가려고 하는 방향과 여기서 그냥 가로로 가버리는 상황 두 개로 갈라볼 수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를 가서 못 걷게 되면 여기까지 도착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다시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근데 가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일로 가서 출발했으면 여기서는 상관이 없죠. 반드시 일로 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얘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6 곱하기 7. 42가지. 자, 4번 케이스는 어때요? 4번 루트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5, 4, 20까지. 자, 마지막 건 제일 쉽죠? 5번 루트를 거치는 건 1 곱하기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다 더하면 뭐냐? 70, 80, 90, 96. 정답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가요? 이 길찾기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직접적인 방법을 구하는데 좀 반대적으로 순열이랑 배우면은 그걸 활용해서 풀면 조금 더 뭐랄까요? 깔끔한 느낌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사건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걸 지난주에 만났으니까 그 반대적인 걸 그래서 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만 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11번에 예. 아 맞다. 나 기억력 심했나? 자, 4번 문제는 100원, 500원, 1000원짜리 사용해서 4,300. 오케이. 질문 잘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전이나 뭐 지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다 뭐 병원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죠.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가 현재는 많이 있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4,3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분해야 될 게 이거 트레이 기억하나요?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는 다르죠. 똑같은 1,000원을 내도 100원짜리 10개 내는 거,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1,000원짜리 1개. 이게 방법적으로는 다른 방법인 건데 금액적으로는 다 그냥 1,000원이라는 금액인 거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였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근데 4,300원이라는 값을 딱 고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령이 이거야 정말. 방법이기 때문에 방식만 다르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가장 큰 단위 있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장 큰 화폐. 그 화폐 단위로 해서 또 케이스 나누면 돼요. 자, 첫 번째 1,000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상황? 최대 몇 개? 4개 있는 상황 가능하죠? 두 번째는 1,000원짜리가 몇 개? 3개. 자, 1,000원짜리가 2개. 둘, 셋, 넷. 1개. 마지막으로 까만 개. 이렇게. 자, 안 그러고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로 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러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져.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해버리면은 100원짜리가 최대치로 봤을 때 43개, 42개, 44번을 써야 됩니다. 케이스를. 그럼 노답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면요. 이 다음은 또 500원짜리. 그 다음 단위로. 자, 이렇게 이 순서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500원짜리는 어때요? 이거는 빵개일 수밖에 없죠. 못 쓰죠. 그러면 이때 100원짜리는 몇 개? 강제적으로 3개를 쓰는. 여기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00원짜리 3개 쓰는 상황은 좀 얘가 달라지죠. 이때는 이제 500원짜리를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2개 쓰는 상황, 1개 쓰는 상황, 안 쓰는 상황. 그래서 2개 썼을 때는 아까 얘랑 똑같은 구조라 이제 100원짜리로 마저 채우면 되고, 이건 8개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13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100원짜리 라인은 뭐 굳이 이렇게 일일이 써볼 필요는 없죠. 여기서 어차피 이 줄로 내려왔으면 여기 100원짜리는 채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 개수만 잘 세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가 될 거냐? 그럼 이거 500원짜리 최대 몇 개까지? 4,000원을 만들어내고자 여기 4가지 쓰는 방법부터 해서 500원짜리 안 쓰는 방법도 있겠죠. 안 썼다라는 건 100원짜리로 다 채워야 될 거고요. 여긴 5가지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보이죠? 이거 다음은 몇 가지일까요? 이거 7가지가 가능할 것 같고, 이거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안 쓰겠다라는 건데, 이건 9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가지 가능한 이유는 500원짜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500원짜리 8개 내버리는 7개, 6개, 아예 안 쓰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9가지라는 거죠. 1, 3, 5, 7, 9 더하시면은 2개 10, 2개 10, 요 가운데 하면 5, 그래서 25,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노잼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순열 조합 쪽에서는 뭔가 좀 공식을 활용해서 기호를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약간의 노가다 성들은 들어간다는 거죠. 다만 근거 있는 노가다죠. 케이스를 정확히 기준에 의해 나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간다는 사실. 그리고 금액의 수 구하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금액의 수를 구한다는 건 이거야. 요 상황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이 지폐랑 제 어떤 동전수를 알려줄 건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만약에 뭐 5,000원짜리 하나가 있어. 아니 뭐 2개가 있어. 자, 1,000원짜리가 3개가 있어. 자, 100원짜리도 한 뭐 5개 있어. 자, 그러면 이 돈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 금액의 그러니까 방법의 수를 물어본 것과 금액의 수를 물어본 거 있지 않냐는 거야. 방법의 수 같은 게 어때요?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3가지죠. 이거는 4가지죠. 자, 이거는 6가지입니다. 물론 만약에 문제에서 한 푼도 안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외를 한다. 빵원을 지불하는 형태는 뭐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서 1은 하나 빼긴 빼야 됩니다. 뭐 지금은 그런 조건을 안 붙였으니까 요건 이제 제외를 하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액의 수는 무슨 차이가 생기냐? 금액의 수. 금액의 수는 원래 요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요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 돈 단위들을 봤을 때 어떤 한 단위가 그 개수에 의하여 그 다음 단위를 침범하는지 안 침범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침범을 했으면 우리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침범이 당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할 수 없고 그럼 다 일일이 세줘야 되는데 세지 않고 풀 수 없을까 했을 때 않고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방법적으로만 다르면 그게 결국 금액이 바로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봐봐. 근데 지금은 100원짜리 5개 해봤자 1,000원에 도착을 못하죠. 5,000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3개에 대한 것도 5,000원에 도착을 못하죠. 얘는 뭐 그냥 제일 큰 단위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금액의 방법을 물어봐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없죠. 침범당한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5,000원짜리가 2개 있는데 자, 1,000원짜리가 한 6개 있었어. 100원짜리는 그냥 똑같이 5개 있었어. 자, 이런 상태면 뭘 생각해야 되냐? 자, 방법의 수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방법의 수는 3가지에다가 이거 7가지에다가 이거 6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 그런데 금액의 수를 하면은 정말 어떻게 된다고? 금액. 이를 정말 일일이 금액을 세볼 게 아닌 이상은 이런 방법을 따라가면 된다. 아, 어차피 1,000원짜리가 6개인데 그게 5,000원이라는 단위를 도착을 했죠. 친분을 했죠. 그러면 이 큰 단위를 일로 그냥 빼버리라는 거야. 즉,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5개씩 2개니까 10,000원어치죠. 그럼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셈이야? 그냥 16개 있다고 해도 된다는 거야.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어차피 5,000원이다라는 돈을 여기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도 그냥 한 장 내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00원짜리 2개 내고 1,000원짜리 몇 개 했냐 하나 내고 몇 개 했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돈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얘네들과 얘네들로부터는 1,000원 단위끼리 다 잘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법을 쓰시면 좋다는 거야. 근데 대신 이걸 쓸 수 있는 이유 얘가 얘를 침범 못하죠. 서로 자기들 영역에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7가지고 얘는 6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빵원 지불하는 경우들은 원래 빼야 될 건데 그런 조건 안 붙였기 때문에 안 뺐다라는 거예요. 빵원 포함해서 쓴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영원 제외하면 왜 1 안 나오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아예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좀 붙었으면은 1씩은 빼라는 거죠. 여기 다 써있어요. 다 써있나요? 보통 그래서 무조건 써있다고 했죠. 단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이런 말들이 거의 대부분 써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산이가 11번 문제 색칠하기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가 헷갈렸죠? B랑 A랑 같은 경우랑 예? 다른 경우랑 B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제일 많은 영역이 인접해 있는 것부터 칠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C부터 해가지고 어. 그렇게 했는데 답이 계속 다른 걸로 나와요. 잠깐만 뭐랑 케이스를 어떻게 나눴다고요? 이거 D랑 A랑 C 칠한 다음에 D랑 A랑 같을 때랑 그렇지. B랑 E랑 같을 때 DA로 했는데 왜 갑자기 BE로 바뀌었죠? DA가 같을 때는 어? DA가 같을 때는 B가 인접하는 게 2개의 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B가 2가지 중에 하나의 색이 될 수 있고 E도 2가지 중에 하나의 색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E가 같을 때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 오케이. 근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성산아. 지금 선생님 말했지만 11번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가되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잠깐만 이거 빨주 노초 색조 한 가지 지금 인접해서 서로 다른 색을 칠을 구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거죠. 지금 11, 12번의 차이가 뭐지? 처음에는 B, E를 제외했을 때도 같은 경우를 제가 아예 안 하고 풀었었는데 계속 답이 다른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12번이 이거 5가지 색 이거 위에도 5가지 색인가? 위에 4가지 색인데? 그건 알았어요? 네. 하여튼 봐봐 11번 같은 게 색이 4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있죠. 그림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고 B고 C, D, E다. 이런 상태로 있죠. 근데 낑겨가지고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좀 정확하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선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인접한 색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얘가 하나, 둘, 셋, 4개죠. 가장 많이 인접해 있고. 근데 얘가 전부 다 3번씩 만납니다. 얘는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다 한 바퀴 순환돼 버리죠. 그럼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 B랑 E가 같은 색이면 A가, B랑 E가 다른 색이면 또 A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반드시 이렇게 나눠 들어가라고 했죠. 근데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은 이거야. A, D로 기준을 잡았으면 A, D가 같은 색일 때와 A, D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같은 상황으로서 같이 나눴죠. A, D에다 B를 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C부터 칠했을 거고 그 다음 A, D 그리고 이제 B, E 뭐 이런 순서로서 칠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누는 건 그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을 다 합치면 그게 전체 상황이 돼야 돼요. 요 두 개를 뺀 나머지 상황도 있을 수 있어가 되면 의미가 없죠.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경우수를 이제 세보면 어때요? C는 자 참고로 조심할게. 보통 5면이면 색 5개 많이 주는데 지금 색이 4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맞춰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가능할 거고요. 그죠? 자, 여기 이제 4가지. 그 다음에 A는 몇 개냐? 뭐 얘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3가지. D는 같은 색이라기 때문에 1이라고 하신다고 했죠. 1. 그 다음에 B는 자, 빨, 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노초 2개밖에 아니, 노초 2개 남았으니까 여기는 2가지고. 자, 이것도 2가지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2는 어차피 C라는 색, AD의 색 2색만 다르면 되잖아. 4개 중에서 2개만 다르니까 남은 2색. 근데 AD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4가지고 여기는 3가지까지 왔어. 근데 얘는 2가지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 녀석이 다 다른 겁니다. 빨주노가 된 거예요. 빨주노. 그럼 4개 색 중에서 빨주노를 썼으면 몇 개밖에 안 남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 세 가지고 계산을 더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서로 구분되어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됐어요? 뭐가 좀 내가 헷갈렸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시에 교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교란, 순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쌤이 그 말했던 요런 게 있었죠. 그 제일 기본은 뭐다? 9하고 44 외우자라고 했죠. 일단 교란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테디는 교란수 뭔지 압니까? 교란수가 여러분들 뭐였어요? 남의 모자 쓰기라고 했잖아요. 남의 모자 쓰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봐봐. 만약에 A, B, C, D라는 애들이 있어. 자 테린이도 A, B, C라는 4명이 뭐 모자 파티를 했어. 모자 파티를 하는데 다 각자 모자 이렇게 들고 왔어. 근데 이제 바구니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소풀에다 집어넣어서 섞어서 하나씩 빼는 거야. 그러면은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모자 쓰면 노잼이니까 그것만 빼고 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A, B, C, D에 대해 뭐 B, C, 뭐 D, A 뭐 이런 식으로 남의 모자를 쓴 모든 사람들을 다 세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세려면 뭘 써야 되냐? 우리 아까 가지치기 했었던 거랑 똑같다라는 거였죠? 정말 다 세주려면, 직접적으로 세주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 A, B, C, D에 대해서 여기 지금 B로 출발, 여기 C 쓴 경우, 이거 D 쓴 경우. 그래서 B를 썼다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A 아니면 C 아니면 D예요. 근데 B, A 모자 썼으면 여기는 D, C로 쓸 수밖에 없죠. 자기 모자 쓰면 안 되니까. 여기는 남은 모자가 A, D인데 D 여기 쓰면 안 되니까 여기가 D고 여기 A다. 이런 식으로 세 나갔죠. 여기는 남은 모자가 B, D는 모자 썼으니까 A, C인데 여기 C 들어가면 안 되니까 A, C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다 동일한 구조라서 여기 세 개면 너도 세 개고 너도 세 개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하면 5명 늘어났을 때, 6명 늘어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매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쌤이 그 공식 어떤 그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만약에 인원수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자, 이렇게 일일이 다 가지치기를 안 세봐도 1명일 때는 어때요? 1명일 때. 아니, 1명은 자기가 자기 모자가 아닌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남의 모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빵가지라 했었고요. 이거면 대답 좀 잘하고 봐. 자, 정우야, 2명이 서로 남의 모자 쓰는 경우 수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서로 야 니는 내 모자 나는 네 모자.
자, 여기서부터 슬슬 헷갈릴 법도 한데요. 3명은 몇 가지였죠? 이 2가지였어요, 2가지. 특히 얘네가 좀 슬슬 많아집니다. 확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이 자리를 사실 구하고 싶었으면 여기 전에 2놈을 더해.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걸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 1 곱하기 2는 2다. 자, 그럼 역은 뭘 거냐? 이거 더하면 4이잖아요. 3, 3은 9. 그럼 여기 5명. 와, 5명은 진짜 아까처럼 막 진짜 열심히 써야 되는데,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거 곱하면은 11 곱하기 4니까 44. 그러니까 6명이 됐을 때에도 우리가 뭐 굳이 구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외우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이걸 다 또 A, B, C, D, E, F, B 쓰는 경우, C 쓰는 경우, D 쓰는 경우, E 쓰는 경우 이게 다 써서 간다는 거죠. 아주 골치가 아파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이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교란수 좀 질문 많이 했는데 정원 일단 갔다 오세요. 정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서 성사단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헷갈렸었던 부분이 뭡니까? 이거 A, B, C, D 5명이 서로 답안지를 바꿔 지정한다. 이게 이 말 그 자체가 이거 교란수네. 왜냐면 자기가 자기 게 아닌 뭔가를 한다는 모든 경우들을 세라는 거죠. 근데 5명일 때 쌤이 4명일 때는 몇이고? 9고 5명일 때가? 44.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워놓으라고 한 거예요. 외워놓으면 편하다. 안 외워서 풀 거면 아까처럼 가지치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바로 그냥 여기 나와있죠. 그냥. 이거 정답 1번이에요. 1번. 답지는 2. 답지가 잘못됐네요. 답지가 잘못됐습니다. 답지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정답 1번이 맞아요? 답지 이상하게 돼 있냐? 미안해요. 어쩐지. 그 다음에 15번에 경우가 질문인데 잘 됐어요. 15번은? 잘했네. 태희는 15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 이해를 일단 해보세요. 문제 이해를. 정우야, 13번 이상하지 않았어? 이거요? 13번에 정답 뭐 나왔어? 원래 32 나왔는데 응. 하나 더 있는데요, 그냥. 32는 또 어떻게 나온 거야? 왜 30이야? 그러게요. 1번 나와야죠. 44 나와야죠. 왜냐면 아까 여기서 이거 얘기했잖아. 여기 부수. 내가 9랑 44 외우라고 그랬잖아. 여기 지금 5명이잖아. 5명이 교란수의 그 원리로서 보면은 몇이 맞아? 44. 44가죠. 이거 정답 잘못 나온 거예요. 1번이 맞는 거예요. 왜 답지에 영향을 받지 말고 답 1번입니다. 그리고 15번은 정우가 어떤 게 헷갈렸나요? 뭐요? 좀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잠깐 우리 뭐 특강은 좀 중간에 쉬었다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